관종 아빠의 욕심이 부른 참사. 2012년 5월 영국의 한 가정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고 있던 필포트 부부는 화재 경보를 듣고 곧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아빠 믹은 2층에서 자고 있는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구조를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6명의 자녀를 화마에 잃고 말았습니다. 6명 다? 저 예쁜 애들이? 한편 필포트 씨 가정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보내온 위로의 꽃다발과 애도의 선물이 다 타버린 집 앞에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화재 원인이 밝혀졌는데 발화점이 입구 복도였다고 하고요. 왜 그 외국 집들은 이제 문에 편지 넣을 수 있는 구멍 있잖아요. 누군가 집 밖에서 그 레터박스를 통해서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겁니다. 와. 원한이 있었나? 그러면 도망칠 수 있는 문에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출입구에다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런데 사고 18일 차에 뜻밖의 인물들이 체포됩니다. 바로 사망한 6아이들의 부모인 필포트 부부와 부부의 친구 폴 모슬리. 부모? 정말 귀를 의심하게 되는 이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립니다. 사고 5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And then there's a young lad called Daniel Stevenson who tried to get in the house the same as myself. And then, of course, there's the 4 firemen, the police, the ambulances, the doctors, the nurses, literally everybody who tried to help save our children, they couldn't. 근데 사실 아이를 6이나 잃었는데 저렇게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제정신일 수가 없는데. 그러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부모에게 미심쩍음을 느낀 경찰들은 그들이 잠시 지내던 호텔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던 것이죠. Told them the truth. No, no. Why did the fire set so quick? They're not going to find no evidence. 이 녹취 내용을 증거로 필포트 부부는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 뒤에 방화 사건의 추악한 진실은 드러납니다. 이 가족들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무려 17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으로 사고 3개월 전까지는 아내 메어리드와 남편의 여자친구 윌리스까지 함께 한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 윌리스가 자신의 자녀 5명만 데리고 훌쩍 집을 떠났습니다. 이때 아이들 아빠 믹은 자녀들이 떠났을 때 줄어들 보조금 생각에 전전긍긍하다가 친구 모슬리와 함께 방화를 계획합니다. 집에 불을 내고 아이들을 구해내 영웅으로 등극을 하고 또 그 유명세를 이용해 정부로부터 더 큰 집을 얻어내고 덤으로 여자친구 윌리스에게 방화범 누명까지 시우려 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예상과 달리 걷잡을 수 없이 삽시간에 불이 번져서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들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한편 필포트 부부는 계획은 빗나갔지만 이 기회를 노려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어의 눈물 쇼까지 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장례식 뒤에 남은 상금과 집 앞에 쌓인 선물을 처분해 돈으로 달라고 모금단체에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돈 생각밖에 없네요. 어떻게 그렇죠. 자식들의 목숨을 돈하고 바꿀 수가 있죠? 돈밖에 모르는 비정한 부모의 눈물, 그 악어의 눈물, 평생 감옥에서 흘리길 바랍니다.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13위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된 13남매 가족 사진인데요. 화목해 보이는데요? 잘나네 보이. 표정이 너무 다 밝네요. 너무 이쁜데? 그런데 도와주세요. 우리 남매들이 위험해요. 2018년 1월 한 소녀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한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집안,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 그리고 2살 난 어린아기부터 20대로 보이는 이들까지 12명의 아이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왜 또 쇠사슬에 묶여? 뭐야. 이 아이들은 모두 한 남매였고요.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범인은 아이들의 부모였습니다. 아니, 뭐야. 이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13명의 자녀들을 감금해 키웠는데요. 18년 동안? 네, 가둬두고 사육시킨 거죠. 화장실 사용도 금지시켜서 바닥은 온통 오물천지. 거기에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주지 않아 13남매는 모두 심각한 영양실조에 성장이 지체된 상태. 제일 맞은 29세 딸의 체중은 불과 37kg으로 11세 평균 체중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는 화목해 보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 사진엔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 뭐예요? 사진은요. 네. 가짜, 조작된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대가족이 TV에 출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신기할 거야. 바로 리얼리티 쇼에 출연해서 셀럽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단체복까지 맞춰서 행복한 대가족으로 포장을 한 거죠. 저 아이들은 제대로 웃지 않으면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다 웃어라. 그 추악한 진실은 감금된 13남매 중 한 딸이 겨우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후 이 부모는요, 고문, 학대, 방치, 폭행, 감금 등 무려 12가지 혐의로 기소됐고요. 각각 한화로 약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석금이 책정됐고요. 뭐 절대 못 풀려나게 하려는 거죠. 이런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힘겹게 탈출해서 세상의 부모를 고발한 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n my heart, I feel like a big part of it. I'm so angry with her right now. It's hard for me to give her any excuse. 부디 그 죗값을 두고두고 평생 받길 바랍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미 전역을 감동케 한 가족 사진. 뭐야, 왜 이렇게 친명 사진이야? 왜 저래? 이게 뭐예요? 이 사진은요. 세상을 떠난 어린 딸과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를 합성한 추모 사진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보고 싶으면 또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2015년 12월 당시 2살이었던 딸 메이 씨가 바나나를 먹다가 질식해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사진 작가는 모녀의 추억 사진을 만들어줬죠. 저런 식으로. 이 모녀의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고요. 6,000달러, 한화로 약 680만 원의 기부금까지 전달이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 제발. 아, 안 돼. 아, 저도 말하려니까 힘드네요. 한잔하지 말자.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엄마? 엄마에게. 얼마 뒤 부검을 통해 2살 난 메이 씨가 숨진 진짜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아이가 병원에 도착하기 바로 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중상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사인이 질식한 게 아니라 뭔가 심한 부상을 입어서 죽음에 이른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엄마 진이는 함께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자신의 딸 메이 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왔는데요. 갑자기 딸이 숨지자 바나나 때문에 질식한 걸로 조작을 했고요. 사람들의 동정을 얻어서 모금에까지 갈취하려고 한 겁니다. 오늘 힘드네요. 많이 힘드네요. 2016년 3월 이 2사람은 아동학대와 1급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한 기자님이 눈물이 좀 많으신데 힘드네요, 진짜. 이렇게 영혼처럼 흐릿한 모습으로 사진에 있잖아요. 딸은 저 뒤에서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11위 공개합니다. (2011년) 어느 늦은 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저택. 10대 친구들끼리 한창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조용히 친구를 부르는 17살 타일러. 그리고 친구가 침실에서 본 것은 붉은 피로 얼룩진 다리. 너 다쳤나? 뭔 일이에요? 한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비극. 엄마, 저 집에서 친구들하고 파티할 거예요. 얼마 전에도 했잖니. 그날은 가족들과 식사하자, 어? 그런데 말입니다. 타일러는 엄마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SNS에 파티에 초대한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한편 한창 일을 하던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봤는데요.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망치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야. 그리고 이때 엄마의 비명소리를 듣고 다급히 달려온 아버지. 그런데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마저 망치로 마구 가격했습니다. 그래. 순식간에 망치로 부모님 2분을 모두 살해한 타일러. 그리고 그날 저녁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광란의 파티를 즐겼고요. 야,
이후에 친한 친구인 마크 맨델에게 범죄의 사실을 털어놓았고 천인공노할 범행이 만천하에 공개된 겁니다. 친구, 이웃들보다 더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타일러의 형, 라이언 헤들리. I guess what I want is for him to get the maximum penalty possible, which I understand is life in prison without parole. 동생 타일러 헤들리는 2014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죄는 죽는 날까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11을 공개하겠습니다. 엄마에게 걸림돌이 된 자식. 2017년 5월의 어느 오후, 크로아티아 남서부의 항구 도시 폴라. 홀로 아들을 키우던 32살 여성 키아라 로닉 파식. 그녀는 집 앞 공원에서 놀고 있는 3살 난 아들 데니스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진 아들 데니스. 왜 유괴당했어요? 어디 갔어? 실종됐나? 결국 키아라는 아들 데니스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찰들은 엄마 키아라가 수상했습니다. 또 엄마야. 또야, 또 엄마야?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무려 6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실종 신고를 했다는 것. 더군다나 저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압박 수사가 진행되자 결국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은 엄마 키아라. 사실 제가 죽이고 강에 버렸어요. 3살밖에 안 된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걸로도 모자라 차가운 강에 유기했다는 믿을 수 없는 자백. 왜요? 왜? 이유라도 들어봅시다, 좀. 이해는 안 가겠지만. 남자친구랑 여행 가야 되는데 데려갈 수도 없고 어디 맡길 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죽였어요. 아유, 어이가. 여행 가려고. 그 계획에 아이는 성가신 걸림돌이었던 거죠. 시신을 차가운 강에 던지고 정말 뻔뻔하게도 아들의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그 버리는 시간이 6시간이었구만. 이 끔찍한 사건이 알려진 뒤 비정한 엄마 키아라는 우리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악마라고. 이 악마는 반성은커녕 죽은 아들 때문에 결국 휴가를 못 가게 됐다며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평생 감옥에서 휴가를 보내야겠네요.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9위 공개해주세요. 아우, 또 일가족이야. 2018년 12월 31일 중국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일가족 살인사건. 중국 후난성 헝난현에 사는 51살의 목수 루오 수용. 그리고요, 15살의 아들 루오 치앙은 아픈 엄마와 누나를 잘 돌보던 착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됐던 걸까요? 중학생이 된 뒤부터 성적이 점점 떨어지더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피우거나 반 친구의 돈을 훔쳐 아빠 루오 수용이 학교에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뭐 착한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해서 아버지가 많이 또 속상하셨겠어요. 네. 지난해 말 아빠 루오 수용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퇴근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돈! 나 지금 게임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돈 내놔라고! 아들, 오늘만큼은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자. 응? 그런데 아들 루오 치앙은 갑자기 20cm 크기의 망치를 들고 와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엄마와 아빠는 그 자리에서 즉사. 아니, 저 망치가 그 목수 아빠가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할 때 쓰던 그 망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부모를 죽인 거예요? 진짜 죽이겠다. 이 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PC방 간 거 아니에요? 돈 뒤졌을 것 같아. 돈 뒤져서 PC방 갔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는 PC방에서 2시간 동안 게임을 한 뒤 열차 티켓을 끊어 도주까지 했는데 그러나 2019년 1월 2일 이틀 만에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돼서 다행이네요, 일단. 그리고 공안에 체포됐으니까 아마 극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중국도 듭니다. 형법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예상하시죠? 아니에요? 왜요? 이 사건이 중국에서 더 이슈가 됐던 이유. 중국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 그런데
로 치앙은 만 13세, 14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살인범 로 치앙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보완을 좀 해야겠다, 이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은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플로리다주 911에 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집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사라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는 15살 소년 그레고리 라모스. 그는 하교 후 집에 오니 집 문이 열려 있었고 엄마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했다는데요. 강도를 당했나요? 네.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곧장 시카고에 출장을 가 있던 라모스의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아내가 성적 때문에 아들과 크게 싸웠다는 말만 듣고 끊었는데 아들이 의심스럽네요. 경찰들은 아들 라모스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궁을 해보니 아 정말. 아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성적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서. 사건 전날 밤 성적 때문에 엄마에게 혼난 라모스는요. 엄마의 목을 졸랐고요. 뭐야? 이야, 그리고 나서 강도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그럼 엄마 어디 있어요? 집을 어지럽혀 도둑이 든 것처럼 꾸민 뒤 인근 교회의 야외 화덕 부지에 엄마를 묻었고요. 정말 철두철미하게도 시신의 냄새를 막기 위해 표백제를 들이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교에 다녀와서 경찰에 신고한 거죠. 이게 참 야. 이게 어리다는 말로 이해해 줄 수가 없는, 아무리 15세지만 저 정도면. 네. 한편 어머니를 살해한 라모스에게는 1급 살인죄가 선고됐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제가 언젠간 엄마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끔찍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계획적이었어요. 그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의 눈빛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숨이 다했을지 그것도 참 너무나 끔찍합니다.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7위 공개합니다. 딸을 모모모한 아빠. 2015년 1월 인도 트리푸라주의 한 마을에 사는 10살 소녀가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엄마가 외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집에 있었던 딸이 그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어디 갔어? 아유. 그런데 뒷마당에 놓인 큰 바구니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바구니를 집어올린 순간 기겁을 하고 맙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맨 딸이 얼굴과 팔만 나온 채 땅속에 생매장되어 있었는데요. 예? 뭐야? 땅속에 묻힌 어린 딸은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고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죠.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당연히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죠? 뒷마당에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아이의 아빠 압둘 후세인이었습니다. 뭐야? 왜? 딸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근데 또 딸이야. 딸은 필요 없다고. 오직 아들만을 원했던 아빠. 그런데 아내가 첫째에 이어서 둘째까지 딸을 낳자 그 분노는 첫째 딸에게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기회를 틈타 집 뒷마당에 미리 파둔 땅 속에 딸을 밀어넣고 흙을 마구 부었습니다. 한편 딸은 공포에 질려 반항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저 조그만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막 귀에 이명이 오려고 그래.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고 그래서 급히 바구니로 가려둔 거죠. 천만다행이야. 천만다행이야.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만 좀 늦게 왔어도 완전히 파묻을 수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은요. 대부분 노해, 아빠 후세인에게 몰매를 가했고요. 그 뒤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나도 돌을 던지고 싶다. 네.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6위를 공개합니다. 노모를 2번 죽인 페르나. 2016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마을.
새벽을 깨우는 노인의 비명에 마을 주민 낸시 오초아는 급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남성이 노인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와, 뭐야. 아니, 왜 그래? 더 충격적인 건 남성이 폭행한 노인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죠. 혈압. 미치겠다, 진짜. 수명 줄겠어, 이거. 진짜 오늘 정말 그 말이 딱 맞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지고. 41살 아들 페르난도 바르가스와 71세 엄마 칼로타 바르가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폭행 사건이 일어난 날 새벽 두 모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얼마 뒤 무언가 창밖으로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의 엄마 칼로타를 창밖으로 민 거였습니다. 엄마를 창밖으로 밀었다고요? 아들의 잔인한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밀어 추락시킨 뒤 곧장 1층으로 내려가 또다시 엄마의 머리를 사정없이 발로 밟고 폭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과 행인이 그를 말렸는데요.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대답. 어차피 죽을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갈 길 가세요. 나도 저럴 수가 있냐. 결국 경찰차와 구급차가 오고 나서야 잔혹한 발길질을 멈춘 아들. 그 뒤 어머니 칼로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사건은 어머니를 창밖으로 밀친 페르난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은 그녀가 했던 모든 말 속에 아들이 있었어요. 늘 우리 아들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웃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평소 엄마 칼로타의 아들 사랑은 참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의 충격과 슬픔도 더욱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진짜 안타깝다. 참 이 마음을 알았다면 하지 않을 짓이었죠. 어떤 이유로든 당신의 죄는 절대 이해되지도 용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살인사건. 2010년 7월 프랑스 북부 노르주의 한 작은 마을에 이사 온 한 남성. 그는 정원 관리를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요. 이게 뭐야? 그가 정원에서 발견한 수상한 무언가. 다름 아닌 사람의 뼈.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유골의 형태가 아주 작은 아기였던 겁니다. 자, 아기 얘기 그만합시다. 그러니까요. 그 뒤에 이 정원에서 한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됐습니다. 또 있어요.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그 집이 40대 여성 도미니크 코트레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던 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후 딸 도미니크를 집중 수사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도미니크가 살고 있는 현 자택에서 무려 6구의 신생아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고 맙니다. 상습범이네. 엄마 갑자기 추워져. 결국 그녀는 정말로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미니크는 1989년부터 2006년까지 8명의 아이를 혼자 몰래 출산한 뒤 이 핏덩이의 신생아들을 유기해왔다는 충격적인 얘기. 네가 인간이냐? 도미니크가 밝힌 범죄 동기는요. 원치 않는 임신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다고요. 병원에서 첫째 딸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한 간호사로부터 뚱뚱하다는 조롱을 받은 뒤 그때부터 병원 진료받는 것을 꺼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원치 않는 임신을 할 때마다 남편과 딸들에게 숨긴 채 혼자 비밀리에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펼쳐왔던 거죠.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 생명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끔찍한 일들이죠.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살인 사건으로 불리게 된 신생아 살인 사건. 유럽 전역에서는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아기들을 유기한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았다니. 라며 그녀를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1위 후보. 전 기자 하나, 오 기자 하나죠? 네.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딸을 팔아넘긴 비정한 부모. 모모 노인이 기억한 유일한 이름.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저 정 기자의 1위 후보를 소개합니다. 악마의 탈을 쓴 부모로 기사화되며 지난 1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사건. 싱글맘인 라모나 페를라는 어린 딸 올리비아를 데리고 줄리안 아그리피노와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줄리안이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면서 페를라 가족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는데요. 그런데 이봐요. 월세가 얼마나 밀린 줄 알아요? 염치가 없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몇 달째 월세를 내지 못해 길바닥에 내쫓기게 된 페를라 가족. 그런데 이때 페를라 부부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대안이 있었으니 바로 성매매였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의 딸 뭐라고요? 13살인 올리비아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제안을 하면 집주인의 뺨을 올려붙이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집주인도 누가 저런 얘기를 하면 경찰 신고하는 거예요, 저거는. 더 끔찍한 일은 집주인은 이 페를라 부부의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우, 참. 그때부터 올리비아에게 지옥 같은 생활은 시작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13살 올리비아를 성폭행한 집주인. 무려 2년간이나 부모의 강요 아래 성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올리비아는 그 사이에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3살 소녀가 말이죠. 13살? 13살. 진짜 끝판왕들이네요. 와. 하지만 참다 못한 올리비아는 용기를 내서 이모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다행히도 이모의 신고로 올리비아는 2년 만에 악몽 같은 성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 추가로 밝혀진 끔찍한 사실. 새아빠도 엄마가 나가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집주인뿐 아니라 의붓 아버지마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네 잘못 아니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네 잘못 아니다는 거. 결국 이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난 뒤 의붓 아버지와 집주인은 미성년자 성적 학대 혐의, 친엄마인 페를라는 매춘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를 짚고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특종 기사 전해드립니다. 2018년 일본 고베시에 위치한 한 고속도로 휴게소. 그런데 휴게소 내 편의점 직원은 홀로 방황하는 70대 노인 A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직원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요. 출동한 경찰은 노인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모셔다 드릴게요. 댁이 어디세요? 나는 몰라. 여기가 어디야? 알고 보니 A씨는 중증 치매 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노인 A씨가 유일하게 기억해낸 단 한 가지. 이름? 알지. 다나카 리스코? 다행히도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었던 노인 A씨. 그래서 경찰은 신원 조회를 했는데요. 그런데 다나카 리스코, 당신을 보호 책임자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에? 할아버지 이름 아니었어? 누구 이름이야? 누가 체포된 거예요? 자, A씨가 유일하게 기억했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이 아닌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이 거리에서 서성거린 이유는 딸이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이었죠. 근데 너무 슬퍼요. 그 와중에 딸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유일하게 기억한 이름이 딸의 이름인. 사연인즉슨 46세 딸 다나카 리스코는 미혼으로 치매 환자였던 아버지를 홀로 돌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날이 심각해지는 아버지의 치매 증세에 딸 다나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해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저기 편의점 보이죠? 먼저 내려서 가 계세요. 주차하고 갈게요.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랬나 보네. 네. 하지만 모든 걸 기억해서 지우고 자신의 이름마저도 잊어버렸지만 딸의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했던 아버지.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자, 그런데 체포된 딸이 한 변명.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안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듣고 싶다. 제가 힘들게 돌보는 것보다 보호시설에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보호시설이냐 편의점이? 아버지를 길가에 버린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변명하는 비정한 딸을 보고 일본 전역이 크게 분노해서요. 현대판 오바스테 사건으로 불렸고요. 아버지가 치매라 이 사실을 모르는 게 다행이라며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낫네요, 정말로 저거는. 그러니까.
제2의 도가니 사건. 지난 2005년 광주의 모 특수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이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운영비를 횡령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2013년 경기도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어렵게 목소리를 낸 이유,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 재활을 담당하는 직원 A씨는 장애인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가했는데요. 머리채를 잡고 뺨과 머리를 때리거나 몽둥이까지 이용해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반항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친 사람이죠, 이렇게. 게다가 악마는 A씨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재활팀장이라는 또 다른 직원 B씨는 여성 장애인을 불러 추악한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 직원들도 가세해 시설 장애인들의 인격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시설 내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을 하자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사후 피임약을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살인 아닙니까? 살인이죠.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2013년 내부 고발로 인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가해 직원들을 징계했지만요. 하지만 악마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학대와 인권 유린이 계속되자 결국 해당 재단의 이사장 및 고위 관계자들까지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 결국 2016년 12월 A 장애인 시설은 폐쇄 조치됐다고 합니다. 시설을 폐쇄할 일이 아니라 눈 가리고 그 사람들에게 처벌을 네. 해야죠. 근본적인 대책이 좀 아쉽죠. 네. 샌드위치 킬러의 동료 잔혹사.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슐로스 홀트 스티켄브로크. 모 금속 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던 56살의 클라우스 오. 이 회사에서 무려 38년 동안 근무하며 늘 성실 근면한 모습을 보여준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5월 그의 추악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26살의 직원 B 씨는요. 점심 대용으로 싸온 샌드위치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요. 샌드위치 위에 뿌려진 수상한 가루를 발견. 이상한 낌새를 느낀 B 씨는 곧바로 노동조합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조합 측에선 CCTV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B 씨의 도시락을 열어서 무언가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어머. 그 남성은 바로 클라우스 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클라우스 오의 가방을 수색했는데요. 역시나 그의 가방 속에서 흰색 가루가 담긴 병을 발견합니다. 곧바로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뭐 소금이나 설탕했으면 좋겠다. 마약인가? 이 흰색 가루의 정체는 바로 아세트산 납. 나? 중금속이잖아요. 중금속입니다. 독성물질 아니에요? 독성물질이죠. 이 아세트산 납은 심각한 장기 손상을 야기하는 독성물질인데요. 네? 경찰은 뒤이어 클라우스 오의 집까지 수색합니다. 그의 집에서 추가로 발견된 건 아세트산 납과 비슷한 성질의 수온, 납, 카드뮴 등 여러 종류의 독성물질. 아니 왜 그런 물질을 집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혹시 그리고 그 피해자 B 씨 그 뚜껑에다 발라놨다 그랬는데 네. 원한 관계입니까 혹시? 아, 이 사람 하나였다면 원한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직장 동료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정말 상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무려 21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럼 혹시 묻지마 범죄? 지난 2000년 이후에 이 회사에서 숨진 근로자가 총 21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요. 대부분 급작스럽게 중금속 독극물이 야기할 수 있는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현재 독일에선 이 사건을 두고 약 1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클라우스 오는 묵비권을 행사,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에 대해선 뻔뻔하게도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선 샌드위치 킬러. 무고한 생명을 유리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입시 전쟁이 만든 악마. 자, 이번 특종, 당시 언론에서는 이 끔찍한 사건을 두고 전교 1등을 뺏긴 2등의 참극으로 보도했었습니다.
자, 여기 자식을 잃은 슬픔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휴, 무슨 일이야. 저렇게 주저앉을 정도면 듣기가 무서워지는데 무슨 일이에요? 자, 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 달 전이네요. 중국 동부 산둥성 쯔보시의 한 중학교.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도 우수해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3학년생 마군. 그런데 그런 마군을 유독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한 친구, 바로 전교 2등 친군이 있었습니다. 야, 전교 2등도 사실 1등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전교 2등짜리가 뭐가 하셔서... 참. 자, 이 친구는 평소 승부욕과 시기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전교 1, 2등을 다투던 두 학생.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군이 계속 1등을 하자 열등감에 휩싸인 전교 2등 친구는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 줄 알아? 이번에도 너 1등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런 말이야. 본인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교 1등 마군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한 전교 2등 친군. 자, 그런데요. 6월 4일 중간 모의고사 전체 성적이 발표됐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전교 1등은 마군. 결국 친군의 열등감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전교 1등 성적표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마군이 집 대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시퍼런 칼을 든 전교 2등 친구. 저게 말도 안 돼, 정말. 아니, 전교 2등이 뭐가 하셔도 저러고 있대? 너만 없었어도 내가 1등인데 없어져버려! 자, 친구는 순식간에 마군을 10여 차례나 찔렀고요. 바닥은 온통 피 범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들의 비명소리를 들은 마군의 모친은 혼비백산해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안에 계셨어. 그리고 결국 정말 안타깝게도 마군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아니, 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도 가지 않으시죠? 이후에 전교 1등을 살해한 전교 2등 친구는 결국 체포됐는데요. 부모님의 멸시와 압박감 속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다. 아무리 이제 부모님도 사실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 해도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친군의 잘못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입시 괴물로 만든 또 친군의 가족들, 또 어른들, 또 1등만 강요하는 사회 모두 성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저거 1등 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인생이 저 나이는 모르죠. 자, 그리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나가는 세상 우리가 오래 지금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살만한가요? 저는 그래서 공부로 줄 세우고 이런 게 저는 이제는 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되게 멋진 지적이네요. 캐나다에 사는 29세 청년 루카 메그노타. 훤칠한 키에 푸른 눈동자를 가진 그는 모델로도 활동했을 만큼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에는 악마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매우 악질적인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동물 학대.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들을 잔인하게 익사시키거나 뱀에게 먹잇감으로 주기까지. 게다가 반려동물을 학대한 영상을 엽기 사이트에 올려서요. 캐나다의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이미 악명 높은 유주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약한 동물에 대한 그의 학대는 걷잡을 수 없이 악랄해져서 그 대상이 사람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2012년 어느 날 편의점에 간 메그노타는 중국인 남자 아르바이트생 린준을 만났고요. 동성애적 성향이 있던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애인 린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루카 메그노타. 그런데 그는 문이 닫히자마자 엽기 살인마로 돌변합니다. 린준의 옷을 벗기고 사지를 묶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가져온 것은 아이스픽. 그리고는 정말 잔인하게도 신체 수십 군데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토막내는 등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소름 끼치는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한 뒤 역시나 엽기 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악마구나.
이후에 문제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급속도로 퍼지자 루카 메그노타는 재빨리 다른 나라로 도피를 했지만 결국 2012년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은 정신질환이 있다며 무죄를 주자. 하지만 결국 2014년 시신 훼손 및 1급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일본 죽음의 간호사, 나이팅게일 가면을 쓴 나이트메어. 지난 2016년 9월 일본 요코하마시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서 지내게 된 88살의 노인 야마키 씨. 그런데 이번 6일 만에 돌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대요? 그런데 고인의 링거에게 이상할 만큼 많은 거품이 발견. 이에 병원 측에서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날 공개된 고 야마키의 부검 결과 계면 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사 과정 중 야마키가 숨지기 이틀 전 사망한 다른 노인 역시 이물질에 의한 중독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에선 연쇄 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돌입.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병원 내부의 방범 카메라는 전무했고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경찰은 한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누군가요? 옆에 있던 다른 환자예요? 바로 요양병원의 수간호사 구보키 아유미였습니다. 간호복을 조사하던 중 구보키 옷주머니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발견된 데다가 이 계면활성제를 투여한 날로 추정되는 날에 그녀가 야간 당번을 썼던 것이죠. 결국 80대 노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간호사 구보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 중 제가 2명만 죽인 것 같아요. 자신이 무려 20여 명의 환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로써 이 요양병원 병동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범행 동기가 다시 한번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환자가 죽으면 유족들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귀찮았어요. 귀찮아서 간호사 일은 왜 합니까? 당시 일본 언론은 백의의 천사 탈을 쓴 악마다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고요.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코하마 시내병원의 약 90%가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음 특정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독일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5년 독일 델멘 호르스트 병원. 환자에게 수상한 약물을 주입하다가 다른 동료에게 발각된 간호사 닐스 회겔. 놀랍게도 그가 환자들에게 투여한 건 중증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항부정맥제. 그런데 그럴 리 없어요. 무척이나 성실하고 헌신적인 간호사였다고요. 간호사 닐스 회겔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동료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악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가 델멘 호르스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2003년부터 환자들의 사망률이 2배로 증가했는데 모두 간호사 닐스 회겔의 근무 시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닐스 회겔이 근무했던 이전 병원들까지도 모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땅에 묻힌 사체까지 발굴해 약물의 흔적을 조사한 결과 총 134구의 시신 중 27구의 시신에서 항부정맥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진짜 어렵다. 나이팅게일의 가면을 쓴 악마 닐스 회겔. 그에겐 환자의 목숨이 장난감놀이 그 자체였는데요. 환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선 절체절명의 순간 이들을 심폐소생술로 되살려냈습니다. 심지어 위급한 순간 견습 간호사를 불러서 자신의 심폐소생술을 보게 하기까지 취조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봐요. 얼마나 심심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심폐소생에서 살려냈을 때 그 쾌감. 진짜 어렵다. 결국 추가 살인 혐의까지 밝혀지며 이 닐스 회겔은 201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1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장애인 노린 혐오 범죄. 엽기 살인, 악마를 부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16년 7월 일본 남서부 가나가와 현에서 운영하는 모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한 괴한의 침입으로 무려 19명이 사망,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범인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해치웠어요. 이 소름 끼치는 말을 남긴 범인의 정체는 장애인 시설의 직원이었던 우에마스 사토시. 다른 직원이 보관하던 생활관의 열쇠를 훔친 뒤 약 40여 분간 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 미쳤나 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불편한 분들인데. 정신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우에마스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수 직전 자신의 SNS에 뷰티풀 재팬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는가 하면 호송 중에 취재진을 향해 웃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저 사진 너무 무서웠어. 또라이네. 저 진짜 무서웠어. 섬뜩하지 않아요? 저는 악마가 아니라 그냥 도라이예요. 제정신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드러난 또 다른 그의 악마성.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2016년 2월 일본 중의원 의장의 집무실을 찾아가서 장애인 470명을 죽여야 한다는 편지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그게 장애인 혐오 범죄네요, 어떻게 보면. 혐오 문제죠. 그냥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주변의 이야기에 따르면 교사의 꿈을 품고 T대학 문학부 초등교육학과에 진학까지 했는데 번번이 교사 임용에 실패하고 좌절. 결국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수용소에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해 입사한 지 약 4년 만인 2016년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꿈과 진로가 모두 꺾이자 일각에서는 그 분풀이 대상을 자신보다 약한 장애인으로 삼은 게 아닐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번 사람들을 경악해 한 그의 악마성. 또 있어요?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던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를 출간했고요. 아니 어떻게 출간할 생각을 또 돈밖에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요. 정말 최악이네요. 범행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 재판도 열리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2차례의 정신감정이 진행됐는데 결국 올해 9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판정받았지만요. 하지만 범죄 행각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돼 살인 혐의 등으로 곧 첫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에 벌어진 최근의 사건입니다. 멕시코시티 북동부 교외 지역 에카테펙. 자, 이곳의 경찰들은 이 일대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의 용의자를 수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수상한 모습으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한 부부를 발견합니다. 경찰들은 그들이 밀고 가던 유모차를 열어봤는데요. 끔찍하게도 토막난 시신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유모차에? 유모차에?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부부는 남편 후안 카를로스와 아내 패트리샤. 그 뒤에 경찰은 이 부부가 소유한 두 채의 집을 급습했는데요. 그곳은 그야말로 살인 소굴 그 자체였습니다. 실종 피해자들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고요. 토막난 시신들은 8개의 드럼통에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거나 냉장고 안에는 꽁꽁한 시신들이 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보다 더 무섭네요. 응?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다라 정말. 자, 이 부부의 악랄한 범죄가 낱낱이 또 밝혀졌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의류를 싸게 판다는 글을 아내가 올린 뒤 손님들이 옷을 사러 오면 가차없이 살인. 왜 그래? 그리고 이들 부부는 무자비하게 시신을 훼손한 뒤 장기 밀매부터 인육을 먹는 등 엽기 행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뭐 이보다 더 엽기적일 수 있을까요? 살해 동기입니다. 남편이 살해한 대상은 모두 여성이었는데요. 근데요? 그 이유는 남편 카를로스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 학대를 당해 모든 여성들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이런 비겁한 범행 동기를 밝혔다고 합니다.